평일이라 좀 시간 내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지금 동명여고 학생들이 이주아학원에서 어떤 식으로 뭘 공부하고 있나,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드리는 건 이제 동명여고 시험이 어떤 영역에서 출제가 되는가에 대해서 크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다른 주변 학교들에 비해서 굉장히 콘텐츠가 많아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학습해야 하는 그런 콘텐츠가 되게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 보이시는 건 이제 능률복화 원편이라고 해서 단어책이에요. 단어책에서 6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배점은 16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 암기다 보니까 사실 뭐 우리가 같이 경쟁해야 하는 상위권이나 최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답이 없겠죠. 그냥 암기만 하면 자동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난이도는 어렵지 않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첫 단추 모의고사 듣기 실전편이라고 해서 듣기도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어떤 범위를 지정해주면 그 이제 스크립트를 가지고 동일한 스크립트인데 문제만 변형해서 똑같은 음원을 들려주고 학생들이 문제를 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스크립트를 뭐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내용이 잘 숙지가 되어 있다. 그러면 역시나 문제는 좀 쉽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조금 방심을 하다 보니까 이번 중간고사 때 듣기에서 조금 실수가 나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동안 쉽게 출제되었고 설마 듣기에서 뭐 얼마나 어렵게 출제되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굉장히 약간 까다롭고 약간 치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그렇게 내고 있어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하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교과서인데, 교과서는 보통 2개의 과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난이도는 역시 뭐 크게 어렵지 않고요. 서술형이랑 객관식이랑 같이 포함이 되어서 나오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뭐 이제 지문을 주고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하는 문제가, 그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 영역이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공부할 때 조금 더 모의고사보다는 심도 있게 공부하고 한 바퀴 1회독을 돌린 다음에 다시 한번 학생들하고 다시 복습하면서 틀린 부분을 찾아내는 그 연습을 다시 한번 시켜요. 꼭 필요한 작업이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모의고사인데요. 모의고사에서는 뭐 교과서보다는 조금 2문항 정도 더 출제가 되고 점수 비중도 보시면 47.4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과서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교과서하고 모의고사에서 뭐 크게 변별력이 있진 않고,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그 어법 유형에서 조금 킬러 문항 2개가 나온다는 점, 그리고 서술형에서 조금 뭐 부분 점수가 감점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에서 이제 최상위권하고 상위권이 갈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동명여고 1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동명여고 시험을 보면 지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일단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어휘책이 있다는 점, 그리고 듣기책이 또 있다는 점, 이게 학생들을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좀 괴롭히고 있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학생들한테도 늘 수업 때 설명을 하는데, 사실 저게 어휘책이 이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사실 저게 아까도 설명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수능 대비하고는 사실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문제가, 단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책에 예문이 있는데 그 예문에 특정 단어에 빈칸을 뚫어놔요. 그럼 학생들이 이 뚫려져 있는 빈칸을 암기해가지고 그 단어를 그 빈칸 안에 넣는 게 이제 정답을 고르는 방식인데, 사실 그거에 매몰되다 보면 학생들이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필요한 다양한 어휘들을
다채롭게 학습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빈칸 채우는 것에 거의 내신 기간에 뭐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그 기간 동안 내내 거기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동명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서 단어를 다양하게 암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학 동안 무조건 단어를 많이 암기해야 모의고사를 대비할 수 있다.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동명에서 나오는 그 내신 성적하고 모의고사 성적하고 사실 차이가 있는 친구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정말 단어를 열심히 외워야 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요구하는 뭐 교과서라든지 모의고사라든지 뭐 이런 지문의 내용은 다 저희가 수업에서 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교과서처럼 조금 고난도 유형이 나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반복해서 뭐 2회독, 3회독 해서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동명여고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영역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습량이 다른 학교에 비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뭐 그래도 많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집에서는 학생들이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동명여고 1학년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안쓰럽긴 한데 테스트 시간이 1시간 반이 이제 고정으로 잡혀 있는데 제가 이제 끝날 때쯤에 가보면 다들 집에 안 가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가 좀 떨어졌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해. 그래도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지금 안 하면 이게 다 본인에게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걸 다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사실 학원을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과제 너무 많고 테스트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못 버티고 나가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동명여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친구들이 다 그런 되게 힘들고 어려운 시스템을 버티고 남아있는 친구들이어서 다들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으쌰으쌰하면서 같이 지금 수업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1대1 개별 질의 응답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반에 이제 지금 동명여고 1학년 학생들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빈틈없이 관리를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보니까 뭐 온라인으로 질문을 받는다든지 과제 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과제에 대한 설명인데요.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성, 선정, 뭐 다른 근처 학교에 뭐 비할 바 없이 숙제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뭐 학생들이 저한테 전달하기로는 보통 동명여고 점심시간에 애들 다 나가서 노는데 혼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애가 있대요. 그럼 가가지고 너 혹시 이주하다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럴 정도로 점심시간에 앉아있으면 이주하 다니는 애다. 뭐 이런 이미지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학생들이 공부를 과제를 많이 하고 테스트도 많이 보고 있다라는 점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테스트도 뭐 아주 간단하고 형식적인 것만 보지 않고요. 뭐 시험에 도움이 되는 거, 혹시라도 실수할 것 같은 거 그런 거는 뭐 시중에 있는 자료들 뿐만 아니라 필요한 자료는 저하고 조교들이 이제 붙어서 다 만들어서 준비해주고 있어요. 학생들이 요구하면 어떻게 해서라든지 시간을 내서 맞죠? 네. 그래서 굉장히 진짜 뭐 자료는 학원에서 구비되어 있는 자료는 정말 넘치게 주고 있다는 거. 학생들이 다 이제 폐지 모은다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보시다시피 이런 것들은 다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자료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듣기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문제를 제작하지 않으면 풀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 그러니까 동명여고 1학년 뭐 옆에 앉아있는 내 친구, 학교 가면 옆에 앉아있는 친구 그런 친구들은 풀 수가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지금 저희 동명여고 1학년 이주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만 배부되고 있는 자료고 뭐 이 단어 자료라든지 다 저희가 직접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번호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제 학생들에게 부여되는 이제 개인 고유 번호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좀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조금 철저히 관리할 수 있을까,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1학기 중간고사가 시작되는 3월부터 학생들의 뭐 과제라든지 테스트, 그 다음에 뭐 어떤 영역에서 많이 틀리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기입해 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건 다 과제 통과한 거, 뭐 다른 학원 때문에 못해서 엑스표 쳐져 있는 것들을 다음 시간에 다시 와서 꼭 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좀 하고 있고요. 보시면 여기 틀린 개수까지 다 체크하고 있어서 제가 이걸 수시로 확인하면서 조금 아이들이 슬럼프 빠지면 뭐 과제가 조금 밀린다던가 단어를 꼭 암기해야 되는데 단어를 여기서부터 안 외우고 계속 조금씩 통과를 못 한다던가 이런 학생들을 발견하면 이제 제가 불러다가 뭐 1대1로 좀 진지하게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제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질의응답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카톡으로 뭐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그냥 질문을 계속 받고 있고요. 뭐 시험 기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진짜 제가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질문이 다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질문을 엄청 많이 해요. 동명여고 1학 같은 경우에. 그래서 과제 검사 같은 것들도 이렇게 다 개별적으로 지정된 어떤 날에 몇 시까지 제출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 지금 받으신 자료 보시면 내신 분석 리포트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저희 학원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매 고사가 끝날 때마다 그 당일에 학생들한테 시험지를 전달을 받아서 이번엔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또 예상 등급 컷은 어느 정도 될지 또 다음 시험에는 방향성이 어떻게 잡힐지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그런 자료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번 시험에 대한 이번 시험이 어땠는지 그걸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제가 풀어놨고요. 학생들도 다음 시험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다음 기말 대비를 위해서 사실 지금부터도 엄청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벌써부터 지금 조교들 오늘 저희 담당 조교가 2명인데 벌써부터 지금 출근해서 열심히 자료를 미리부터 만들고 있고요. 이번 중간고사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100점이 있는데 100점이 나오긴 나왔지만 사실 조금 어렵게 출제되었어요. 학교에서도 어렵게 출제될 거다. 이번 시험 무조건 어려울 거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셨다고 했고 저희가 그거에 맞게끔 저도 누차 학생들한테 이번에 진짜 열심히 준비해야 돼. 어렵게 나올 거야. 그러면서 학생들도 다 그런 것들이 인지된 상태에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진짜 예상대로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은 한 10점 정도씩 기말고사보다 조금씩 점수가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번 시험에 다행히 제가 물론 뭐 1등급 다 나오고 100점 나오고 그러면 뭐 당연히 기쁘지만 제가 사실 가장 기쁜 건 중위권 친구들이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하면 이제 뭐 중학교 때 뭐 문법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못 들어봤다거나 뭐 중학교 때 중학교 방식 그 고사 준비했던 그 방식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암기식으로 공부해서 푼다거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응용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열심히 해도 점수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 이번에 조금 그래도 뭐 한 20점 정도씩 올라서 좀 기분 좋게 다들 기쁘게 좀 마무리했고요. 뭐 점수가 떨어진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 그 점수는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많이 뭐 등급이 하락한다 이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기말고사도 사실 예측을 해보지만 쉽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이번에 뭐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아주 많이 어렵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번에 또 기말고사 때 이번 중간고사 때 많이 어렵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말 때 쉽게 나올까? 그런 건 또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다시 이제 다음 주 개강부터 마음을 다잡고 계획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고사 이제 끝났는데요. 지금 기말 다음 주에 이제 바로 개강할 건데 이 시기에 왜 모셨는지 오늘 진행 사항에 대해서 목차를 말씀드리면요.
우리 친구들이 2023학년도에 입시를 치르게 돼요. 그렇죠? 그 입시 안에서 여러 가지 변화도 있고 이제 방관자가 아니라 주인공이기 때문에 전략을 좀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동명에서의 전략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 전략이 아니고. 어서 오세요. 두 번째는 저희 겨울방학 때 진행하게 되는 특강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 동명여고 내신을 직접 진행하신 남예니 선생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1학기 내내 동안 또 최근에 있었던 2학기 중간고사도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보고를 좀 들으셔야 되겠죠. 리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기말고사 남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대비를 하게 될 건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보고를 좀 드리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바로 우리 2023학년도에 입시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예, 어서 오세요. 학생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입시 치를 때 동명여고 지원할 때 혹시 4년짜리 계획을 세웠어요? 고등학교는 3년인데 우리 학부모님들은 혹시 애한테 말은 안 했지만 나는 4년짜리 계획을 세우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그런 분을 못 뵀어요. 저는 서부학군에서 사관을 하고 있는데 한 분도 못 뵌 것 같아요. 거의 한 분을 못 뵀던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 집안에 재수는 없어요, 선생님. 웬만하면 무조건 보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실제로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3 때 대학을 가자라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고3 때 대학을 갈 거면 우리가 수시로 가야 돼요. 그렇죠? 정시는 이제 굉장히 희박하죠, 가능성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서를 쓰고 수시 원서 6장을 쓰게 될 건데 그 원서 쓸 때는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러면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이 총 몇 번인가요? 10번입니다. 10번. 여러분들 지금 몇 번 봤어요? 3번 봤네요. 그럼 앞으로 7번의 시험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거는? 그래서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입학을 해갖고 동명여고에서 3번의 내신 시험을 보니까 사실 내신 잘 따려고 동명 온 것도 좀 있잖아. 사실 상당 부분 그게 있죠. 예일 갈까 동명 갈까 할 때 우리의 선택이 동명이었다면 그거는 장점이 있는데 예일에 비해서 내신을 따기가 좋다. 이렇게 왔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잘 나왔어? 생각보다 이게 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대박 날 줄 알았는데 안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3번의 입시를 치르고 나니까 대입의 눈높이가 학생들이 흐려졌어요. 나 이 내신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야? 내가 생각했던 그림은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사실 진로도 중요하고 생기부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미해졌어요. 내가 지금 거기 갈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와서 교대 간다 그러면 나 조롱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좀 무너져 있죠. 거의 뭐 2등급, 1등급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그런 과목들이 많잖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갈등을 하고 있고 이러면 불리한 거 뻔히 알지만 혹시나 정시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정시가 확대가 됐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 내신으로는 내가 원하는 학교를 못 갈 것 같은데 이런 계산을 애들이 지금 어느 정도 좀 하고 있어요. 이 고민은요 사실 2학년 되면 더 심해지겠죠. 2학년 된다고 갑자기 대박 나는 건 아니니까 바로 이 시점에서 팩트 체크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수시가 적합하지가 않고 내가 40%나 정시가 늘어간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정시로 갈까? 내가 적합한 형인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누구랑 그냥 이렇게 말로써 평가를 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팩트 체크를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팩트 체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3번의 시험을 받고 앞으로 기말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말이 딱 끝나게 되면은 1학년 토탈 내신 등급이 나옵니다. 그 내신의 등급은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코드가 10가지가 넘어요. 왜냐하면 국수형이라는 세 과목만 카운팅할 수도 있고요. 국영수 4까지 혹은 국영수 4과까지 혹은 국영수 과까지만 아니면 국영수 4과를 토탈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요 과목을 내신을 산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잖아요. 제가 입으로 말씀드린 것만. 그런데 각 대학에서 내신을 산출하는 방법도 한 가지 코드가 아니고 고1 때의 비중을 20%, 고2 때를 40%, 고등학교 3학년 한 학기지만 그 한 학기의 내신을 40%를 보는 대학도 있고요.
아니면 똑같이 30, 30, 30으로 보는 대학도 있고요. 대학마다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과목을 뭘로 집어넣느냐, 그리고 또 대학마다 요구하는 그 내신의 환산 점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코드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내신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내신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기말고사 끝나고 어찌됐건 내신이 나와요. 그래서 동명에서 내가 1, 2등급이야. 아니면 2, 3등급이야. 아니면 3, 4등급이야. 이렇게 나오겠죠. 그 나왔을 때 그동안 내신만 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닥 열심히 본 건 아니지만 3, 6, 9, 11월에 모평을 봤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3월에 안 보고 4월에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애매하게 봤어. 분위기가 뭔가 이렇게 정색하고 긴장 타는 분위기에서 본 게 아니라 최근에 9평을 봤죠. 9평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봤을까라는 조금 의심이 들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막 아주 그냥 중간고사 보듯이 막 덜덜덜 떨면서 긴장하면서 봤을까? 아니면은 수학은 좀 포기 각이네 그리고 시험지 받자마자 대충 훑어보고 엎드려 자지는 않았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데 요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3, 6, 9, 11 모의고사의 성적표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성적표를 비교돼 줘야겠죠. 자, 예를 들어 우리 은서가 2, 3등급 안에 들어요. 그런데 동명여고에서 내가 수능 모의고사보다는 내신이 좀 잘 나오는 스타일이야. 아니면 내신하고 모의고사 점수가 삐까삐까하네? 아니면 반대예요. 내신은 희한하게 동명에서는 2, 3등급인데 모의고사가 다 2야. 아니면 뭐 1도 그 안에 있어. 미안하지만 그런 애는 없어요. 동명에서. 거의 없다고 봅니다. 내신보다 보통 모의고사가 더 나쁘죠. 보통은 그래요. 동명 스타일이. 아무튼 내가 여기 체크가 되면은 A형인지 B형인지 C형인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체크를 했을 때 수시형인지 정시형인지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신보다 모의고사가 그래도 잘 나오네. 오케이. 그럼 잘 나온다고 칠게요. 잘 나오면 국영수를 한번 써보세요. 몇 등급인지. 100분위를 쓸 수도 있고요. 국영수를 다 써봤더니만 내신보단 잘 나오는데 그닥 점수가 뭐 그렇게 좋은 점수는 또 아니야. 그래서 일단 썼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잘 나오는 두 과목을 한번 써요. 수학은 완전히 막 수포자고 그래도 영어랑 국어는 2가 나온다. 그러면 그 중에 또 백분위가 좋은 과목은 국어하고 영어 중에 무슨 과목이냐. 그리고 탐구 과목을 봤더니 탐구에서 또 두각을 나타내는 과목이 한 과목 정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국영수 그리고 그 중에서 두 과목 그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한 과목 그리고 탐구 과목까지 해서 전략 과목 즉 모의고사에서 전략 과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재를 하다 보면 이걸 통해서 이제 자기가 수시가 적합한지 정시가 적합한지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정시가 적합한 학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보다 모의고사가 잘 나오는 애. 잘 나오는데 그 잘 나오는 게 진짜 잘 나오는 건지 한번 써보니까 2등급 2개 정도 나오네. 그러면은 그 친구는 논술 전형도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막 차긴 하지만 뭐 끝물이긴 하지만 논술 전형 어찌됐건 살아있는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한 과목 정도와 전략 과목 해갖고 최저 맞추는 것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 좀 애매하고 약간 무슨 초딩 같은 표잖아요. 이것만 갖고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지는 않고요. 어찌됐건 이렇게 통해서 과연 내가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정시로 갈 만한 깜냥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였구나. 죄송합니다. 저는 수시로 무조건 가야 될 거고 원서는 학생부 종합이랑 학생부 교과로 써야겠습니다. 이렇게 낼 건지 결정을 내리시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큰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국에는 총 3가지 종류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동명여고를 지원을 할까 말까 했던 작년 요맘때가 있으시죠? 지난주에 이주화에서는 예비고일 간담회가 3회에 걸쳐서 진행이 됐어요. 여러분도 아마 작년에 참석하신 학부모님들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동명 갈까 예일 갈까? 아니면 그냥 아싸리 그냥 특목을 가버려? 아니면 이대부고를 갈까? 화끈하게? 뭐 이런 고민들을 어찌됐건 좀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동명을 왔는데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종류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특목 자사고가 될 텐데 여기서의 자사고는 전국구죠. 그래서 가깝게는 하나고 그리고 뭐 전주 상산고, 용인 외대부고, 민사고 이런 고등학교가 여기에 속합니다. 과학고라든가 아니면은 뭐 대원외고나 여기에 속하겠죠. 얘네들도 지금 학교 다니고 있어요. 우리 애들하고 동갑이에요. 같은 연도에 태어났어요. 고3이 되면 걔네하고 맞짱 한번 뜨겠죠. 그때 걔네는 무슨 전형으로 대학을 쓸 것 같으세요? 하나고 애들이 그때 무슨 전형으로 쓸 것 같으세요? 학종하고 정시로 쓸 거예요, 걔네는. 그렇죠? 특목고 다니는 애들은 특수 목적의 고등학교잖아요. 학교 활동이 달라요.
그래서 간 거예요. 학종을 제대로 쓰려고, 서류를 갖추려고. 그런데 여의치가 않고 내신이 완전히 똥을 싸버리게 되면은 그걸로 학종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시를 쓸 거예요. 그리고 재수까지 생각을 할 거예요. 아, 내가 건대 가려고 하나고 왔냐?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시랑 학생부 종합으로 얘네는 우리랑 같은 애 입지를 한번 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학군 말고 우리가 소위 이른바 교육특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치동이나 목동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대치동, 목동 엄마들하고 우리 동네 엄마들하고는 또 학생들하고 분위기가 당연히 달라요. 지역이 다르니까. 일단 그쪽은 약간 분위기가 어떠냐면 애시당초 첫 번째부터 내 계획은 애초에 4년짜리였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안 되면 재수시킬 겁니다. 건대 이하는 못 가요, 선생님. 한 번 더 해서 재수시켜서 최소한 건대 이상은 보내야죠. 그리고 애들도 우리 동네 살다가 이렇게 이사 간 애들도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가면 분위기상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저는 명지대가 목표입니다. 저는 국민대 가는 게 소원이에요. 이런 애들은 거의 없어요. 생각보다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간에. 그렇죠? 그러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간 거 아니에요? 국민대 갈 건데 거길 전학을 왜 갔어요, 애초에? 그래서 계획 자체가 4년짜리고 의치안이대 갈 거면 5년짜리 계획도 세워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일단 무조건 건대나 국민대 이상은 던져야 돼. 그러니까 정시죠. 계획이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이 정시랑 가장 닮은 수시가 뭐냐면 학종이 아니잖아요. 학종은 서류를 보잖아요. 막 학교 활동 겁나게 하고 막 보고서 쓰고 선생님한테 싸바싸바 하고 이거랑 정시하고는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제일 닮은 전형이 뭐냐면 교과예요. 왜냐하면 교과는 내신이 들어가지만 수능의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된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의고사 공부를 2-3과목을 시켜야 된다는 미션이 있잖아요. 이거를 학교 다니는 동안 고1, 고2 때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과 전형하고 정시를 대치동이나 목동 엄마들은 생각을 할 거고 우리 아이들하고 맞짱 뜰 때 그 전형을 쓸 거예요, 걔네가.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고3 언니들은 종합이 대세예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근데 동명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종합이 대세 아닌 거 아시죠? 그거는 제가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어찌됐건 2021학년도에 대입을 치르는 대한민국은 종합 쪽의 부등호 방향이 더 커져 있어요. 그리고 서부학군은 종합 쪽의 부등호 방향이 더 커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갈수록 우리 학생들은 지금 2023년도에 입시 치를 건데 어찌됐건 가면 갈수록 교과 쪽으로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건 왜 그러는지 숫자를 통해서 근거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말씀드린 이쪽 동네 애들은 지금 현재는 논술이 살아있어요, 전형이. 논술도 논술고사 보고 수능 최저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네들 내신이 안 좋으니까 내신은 다 버려버리고 논술고사 싹 시켜가지고 어차피 논술학원 깔리고 널렸잖아요, 그쪽에는. 그래서 학원 보내서 최저 맞춰가지고 가야지. 그리고 교과도 뭐 최저 맞출 수 있으면은 가야지. 안 되면은 재수시키지 뭐 이런 생각이신데 이쪽은 이제 2023, 24를 거쳐서 정시보다는 이제 교과 쪽으로 던지고 재수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가 되셨나요? 자, 이쪽 동네 애들, 이쪽 애들, 우리 아이들 한날 한시 한번 맞짱 뜰 거고 입시 쓸 거예요. 정시도 쓰고 수시도 쓸 건데 누구랑 어떤 전형으로 붙게 될지가 일단 보이게 됩니다. 일단 최상위권 아이들 동명여고에서 최상위권 아이들은 학종으로 얘네랑 맞짱을 뜰 거예요. 우리 애들이 학종을 쓴다면. 그리고 우리 애들은 정시를 안 뜰 거니까 얘네랑 별 상관없고 교과 전형으로 이제 맞짱을 뜨는 거는 바로 교육특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맞짱을 뜰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들어갈게요. 대치동에 숙명여고 학생이 있어요. 동명여고에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딸내미들이 있는데 학생부 교과로 맞짱을 뜨면 우리한테 유리한 게 뭐예요? 네, 내신 등급이 높습니다. 그렇죠? 내신이 우리가 더 유리해, 걔네보다는. 그치? 그런데 우리한테 불리한 건 뭐예요? 최저를 못 맞춰요. 최저를 왜 못 맞추죠, 도대체? 학교를 보내놓으면 최저를 맞출 거라고 잘못 알고 계셔서 그래요. 동명여고에서 최저를 맞추는 공부를 시키나요, 지금? 전혀 안 시켜요. 그럼 뭐 예일여고라고 따로 시키나요? 고등학교에서 최저 맞추는 공부 안 시켜요, 지금. 학교는 수능에 최저 맞추는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학교도 있지만 노력하는 학교도 있지만 대체로 내신에 올인이 돼 있고 서류나 행사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잖아요. 수능을 정색하고 공부시키는 학교가 서부학군에 어디 있어요. 정시 위주 학교가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수능 최저에 대한 인지가 학생들이 너무 없고 지금
어머님들도 그래도 학교를 보내놓으면 수능 공부시키는 거 아니야? 그 최저 지네도 학교에서 실적 낼 거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애들은 선수들이잖아요. 현업에 딱 레이스에서 이제 딱 운동복 입고 뛰어가기 준비하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느라 바빠 죽겠어요, 지금. 그리고 이 선수들은 오늘 뛰느라고 내 컨디션 생각하고 있는 거지 미세먼지 농도가 어떤지 오늘 날씨가 어떤지 그런 거 볼 여력이 없어요. 최저는 누가 세팅하셔야 됩니까? 어머님들이 세팅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서부학군에서 우리가 유리한 조건들이 내신이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그 좋은 내신이라는 유리한 점을 가지고 굳이 이사까지 안 가고 대학을 현업에서 보내려면 학종으로 가면 제일 좋은 학교를 갈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뭐 이렇게 동명에서도 이제 작년에는 실적이 없지만 재작년에도 서울대가 그래도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선배들이 좋은 실적을 낸 애들은 교과로 그 대학을 갈 수는 없어요. 그 대학은 스카이는 교과로 애들을 안 뽑아요. 수시에서 교과 전형으로 뽑는 스카이가 어디 있습니까? 다 종합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으로 간 거예요, 걔네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서울대 의대를 보냈다, 예일여고 해서 대성에서 다 종합으로 갔지 걔네가 무슨 정시로 어떻게 가요? 종합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상위권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1.5에서 1.8등급부터는 사실은 교과 전형을 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동명여고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학교에서 학종을 보낼 생각이 없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몇 년간 지켜보면 학교 차원에서 학종으로 애들을 대학을 보낼 마인드나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꾸 기대하실 게 아니라. 그럼 종합으로 저는 못 갑니까? 선배들 갔잖아요. 몇 명은. 따로 논 거죠. 따로 관리가 겁나 빡세게 빡 들어간 거죠. 엄마가 완전 전략적이고 애도 좀 뭔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중학교 때부터 이미 준비가 된 거예요. 최저도 맞출 준비가 된 거고 이 생기부가 어떤 식의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빠삭하게 어느 정도 된 거고 보통 그런 애들은 특목을 준비했습니다. 한화고를 준비하고 자소서도 써봤고 그런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이런 것들을 어레인지를 잘 해가지고 세 가지를 맞춘 거죠. 내신도 맞추고 서류도 만들고 최저도 맞추고 면접도 봐서 그 실적을 낸 그 어렵고 좁은 길을 걔네가 간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부분들 상위권이잖아요. 1.5에서 1.8이면 완전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현실적으로 동명에서는 교과를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교과를. 대회가 별로 없죠. 그렇죠? 수상 실적이 여러분이 없다고 해서 자괴감에 빠질 게 아니라 실제로는 대회 자체가 몇 개가 없어요. 동명이. 그래서 실적 자체 만들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교과 생각하셔야 되고 학교도 교과를 준비를 보내려고 해요. 사실은.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뭐 3, 4등급 나온다 그러면 종합 가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는 뭐 대단한 생기부가 아니라 기본만 치면 된다는 거죠. 구멍만 안 나면 돼. 독서 같은 데서 쓸데없이 빵꾸 나면 안 되는 거고 세특에서 구비돼야 될 사항들만 몇 가지만 넣으면 되는 거지 엄청나게 화려한 무슨 수상 실적과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진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 케이스를 보여드리게 됐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3번의 내신을 치렀고 앞으로 7번이라는 내신이 남아있는데 내신에 대해서 잘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등급에 대해 너무 겁을 먹게 되는 상황도 있는데 마지막에 고3 1학기까지 토탈해서 2.4 만들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 3.2가 나왔는데 울지 말고 7번 동안 계속 울면서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되게 웃긴 건 다 울기 때문에 너만 안 울고 정신 차리잖아? 그럼 기회는 오는 거야. 애들이 그냥 여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고민이 너무 많고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부하느라 앉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잡생각을 겁나게 해요. 집중력이 되게 떨어지고 그리고 엄마한테는 짜증내. 앉아있잖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막 이러고 이제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데 얘병 알아서 하면은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겠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좀 몰입을 하는 게 약한 게 자기 등급하고 자기랑 막 싸우고 있잖아요. 이걸 갖고 내가 갈 수 있을까? 막 고민을 더하고 그러느라고 정작 공부를 좀 안 하는데 기회가 대부분이 그러기 때문에 너만 안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기회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2.4를 만들어요. 3학년 1학기까지. 2.4의 전략은 모든 과목을 2.4 만드는 게 아니에요. 2등급을 만들 수 있는 전략 과목들을 딱 일을 치고 수학이 만약에 4가 나온다 그러면 냅도 그냥 4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느 과목 하나가 치고 올라가면 평타로 다 찍어서 단위수를 계산을 해서 점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다 2등급 안으로 들어가야 돼가 아니라 어머니 이번에 영어를 되게 잘 봐서 1이 나왔네요. 너무 축하드려요. 그럼 뭐예요 선생님? 수학이 여전히 4인데 어머님도 문제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얘한테 지금.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2.4를 만드는 전략을 야금야금 3.5였던 애가 3.1이 되면 등급이 엄청 오른 겁니다. 근데 성적표에는 3이라고 뜨니까 모르시겠지만 100분위 점수로 계산을 해서 팩트로 같이 상담을 하시면 매우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동명에서 2.4가 되는데 이렇게 간담회도 오시고 최저가 뭔지 잠시 뒤에 조목조목 다 찢어 발겨서 우리가 다 이제 이해를 하실 거니까 최저를 맞췄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학을 고3 때 6장 중에 2장 정도는 선택해서 가실 수가 있어요. 그 선택이 뭐냐면 여기랑 여기는 무조건 합격각이야. 그리고 위로 던져! 4개 이거예요. 왜냐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건 사람이 뽑는 게 아니에요. 기계가 뽑잖아요. 점수가 이미 내신이 나와 있는 상태고 수능 최저로 뭘 받을지는 복불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369, 11, 369, 11, 1, 2학년 때 모의고사 점수가 나와 있고 원서 쓰기 전에 3월과 6월에 모평이 있지 않습니까? 3월과 4월과 6월에 모평이 있는데 모평 성적 다 봤는데 갑자기 뭐 그거하고 다른 수능을 보지는 않거든요. 수능이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공부한 만큼의 점수를 가져오는 거지 시험이란 대박도 쪽박도 없어요. 그런 것을 요행을 밟거나 꽃길만 걷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미 데이터는 나와 있기 때문에 숫자 데이터 넣어서 합격각 맞아 라고 어머님들이 아버님한테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전형이 될 거예요. 근데 안 나와요. 그 최저도 안 맞춰요. 그러면 이제 묻지마 6개를 던져야 돼요. 그럼 속 터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자존감이 그때까지 이렇게 남아있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방황하고 공부도 안 되고 딱히 수도 없고 엄마도 좀 눈치 보게 되고 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 등급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고1 때부터 이렇게 빡세게 학원도 다니고 간담회도 오시고 내신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을 보내는 게 지금은 우리의 목표가 되면 참 좋겠죠. 그래서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합격한 애들의 그냥 평균 등급을 딱 보니까 2.33에서 2.36이에요. 물론 좋은 대학교는 훨씬 더 좋겠죠. 1점대 초반대까지 있겠지만은 대략적으로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애들의 평균의 내신 등급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2.4 안쪽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대학들이 그걸 다 까요. 자기 입결에 대해서 다 이제 점수들을 다 공개하는 분위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명지대 서울 캠퍼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과 같은 경우 내신이 제일 좋은 애가 2.16 등급이었어요. 그리고 내신이 제일 나쁘게 들어온 애가 5.36 등급도 그 중에는 있습니다. 너무 낮은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평균 등급은 2.85 이렇게 되네요. 좀 특이한 케이스고 그리고 예를 들어 숙대를 보겠습니다. 숙대는 지금 최고 등급이 1.3등급인 애가 있고요. 평균으로는 1.98 정도면 숙대를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문 닫고 합격한 애가 2.47 등급 정도가 있습니다. 아마도 일반고가 아닐 것 같은 생각은 사실 좀 듣기는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동명에서 만약에 숙대 정도로 갈 거면 앞에 일자는 좀 찍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내신만 보진 않죠. 내신만 보지 않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최저를 다 봐요. 최저를 보면은 최저라고 하는 것이 조금 생뚱맞거나,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개별적으로 한 학생하고 상담을 1대1로 했는데 최저를 원래 알고 있었어? 그랬더니 대충은 알았는데 자세하게는 몰라요. 그러니까 고1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간기말 봐서 내신은 알아, 어느 정도는. 그것도 잘도 모르더라고요. 이게 등급 계산하는 것도 잘 모르고 자세히는 모르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국어, 수학, 그 다음에 3교시의 영어, 4교시의 탐구 보죠. 5교시의 외국어랑 한문 중에 선택해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국수영까지 탐구까지의 4과목 중에 2과목만 등급 합이 6등급이면 합격시켜줄게. 5등급이면 합격시켜줄게. 이거예요. 내신이 2.4고 모의고사 수능 봤을 때 2과목이 합이 5다, 6이다 이런 기준을 대학들이 내걸죠. 문과, 이과가 기준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뭐 스카이는 더 빡세죠. 뭐 3과목의 합이
5다, 6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보다 더 빡센 최저를 걸고 있지만 아무튼 이런 기준을 맞추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최저를 맞출 때 주요 과목 국수형 중에 이제 하나 정도를 선택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시면 고대는 2과목을 선택을 하시게 되겠지만 그러면 1등급은 다 아시는 것처럼 상대평가잖아요. 국어랑 수학은. 근데 영어는 절대평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성원 중에 4.82%가 작년 수능에서 1등급을 받았어요. 국어는. 수학은 작년에 수능 봤던 애 중에 5.6%가 1등급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절대평가 아니라 상대평가니까 4% 안에 들어야 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근데 동점자가 있잖아요. 동점자가 있어서 1등급을 실제로 받은 구성원의 퍼센테이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는 90점이 넘으면 1등급인데 바로 7.43% 정도의 학생들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과라 하더라도 수학을 꼭 갖고 와 이런 대학이 없어요. 별로 그런 게 없습니다. 이과라 해도 국어랑 영어가 더 잘 나오면 그걸 최저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탐구는 이제 과학을 가져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뭘 선택할 거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국수형 중에 최저 과목 하나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중에 어느 과목으로 최저의 전략을 세우실 거냐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영어를 어려서부터 굉장히 싫어하고 실제로 등급도 너무 안 나오고 아무리 해도 지금 뭐 기초가 부족해서 안 될 것 같다. 그런 애는 일단 동명에서 내신도 좀 안 나오겠지만은 어찌됐건 그래도 예로는 뭐 최저 맞추기가 곤란하고 희한하게 수학을 너무 잘한다. 그런 이상한 상황이면은 수학으로 맞추세요. 그게 맞죠. 근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영어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목표는 1등급이 아니에요. 뭐 2합 3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대학은 없거든요. 2합 5, 2합 6, 2합 4 이러다 보니까 한 과목을 2 맞고 탐구는 3 맞아도 2합 5잖아요. 그렇죠? 숙대 같은 경우는 2합 4입니다. 영어에서 2, 80점만 넘고 탐구에서 2 때리면 합격이에요. 이것도 빡센 거죠. 2과목의 합이 4라니 2.4등급 정도 되고. 자,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 뭐 고대는 말씀드렸지만 고대는 동명여고에서 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부학군에서 고대를 학종으로 간다 불가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대면 모르겠어요. 최저가 없어요. 거기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현실적으로 숙대를 보겠습니다. 숙대. 그리고 뭐 국민대도 보고 건대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내신 등급은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숙대 같은 경우는 2.06등급 정도가 평균 등급이에요. 여기를 합격한 애들이. 그리고 국민대 같은 경우는 2.23등급 정도면 합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균 등급입니다. 내신이니까. 건국대는 1.91, 좀 더 빡셉니다. 그런데 건국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내신만 갖고서 줄 세우기 위해서 합격시키겠다 이제 이 소리예요 지금. 근데 국민대 같은 경우는 2합, 인문계는 5, 자연계는 2합 6. 왜냐면 과탐이 좀 빡세니까. 그렇죠? 이렇게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신이 아까 말씀드린 2.4등급 정도가 나오는 동명여고 학생이 2합 4를 맞추면 숙대를 붙어요. 근데 그런 걸 엄마가 몰랐어. 애도 몰랐어. 그리고 들은 것 같긴 한데 그 정도 여력이 안 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기도 바빠 죽겠고 방학도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고등학교 입학 시간 오니까 그냥 시간이 광속으로 막 가고 정신 하나도 없고 막 이래. 그래서 미처 그걸 챙기지 못했으면은 못 맞춰요. 왜 못 맞추냐면은 2과목이 다 3, 4 이렇게 떠버릴 확률이 되게 커요. 근데 3, 4가 막 열등생이고 공부 더럽게 못하고 이런 애가 아니에요. 내신은 2.4가 내신에 동명에서 충분히 나오지만 모의고사를 정색하고 보지 않고 내신 때도 애가 너무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는데 내가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점수 갖고 오라는 게 차마 입이 안 떨어지고 좀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간과하다가 이렇게 되면은 내신 2.4가 명지대학교를 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서부학군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명지고 애들이 명지대를 진짜 많이 갑니다. 최저를 못 맞춰서. 근데 반에서 2.4등급이면 내신이 동명에서 2.4등급이면 반에서 몇 등 정도 해야 돼요? 반에서는? 3등. 2등, 3등이에요. 반에서 2등, 3등이면 엄청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시험 잘 봤대?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막 모여서 몰라. 반에서 한 2, 3등 해. 이러면 대박! 대박! 맥주 사라 오늘 자기야. 이제 이럴 텐데 최저를 못 맞춰서 명지대를 가. 아니면 광운대를 가고. 아까 건대도 최저는 없긴 하지만 1점대잖아요. 거긴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는 거죠. 근데 약사 빠른 우리 엄마들이 또 약간 세팅이 좀 잘 하시면은 숙대까지 또 보내는 겁니다. 같은 엄마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 사례들이 또 너무 많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전략적인 학부모님이 서포트가 있으시다면 최저에 대한 인지가 지금부터 좀 어느 정도 있고 방학 때도 스케줄을 좀 거기에 맞춰서 짜신다면 여길 보낼 수 있죠. 국민대도 가능성 있는 거고요. 이거를 우리 동명여고는 정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학생부 교과가 보통 여러분들이 써야 될 원서의 100%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탐구 과목도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문과를 잠깐 손 들어주세요. 문과 갈 사람들. 문과 갈 사람들. 예, 이과도 손 좀 들어주세요. 이과. 예. 국수형 중에는 아까 설명을 드려서 스킵을 하겠습니다. 어느 걸 선택하실지는 학부모님들께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탐구는 뭐 이제 해마다 탐구 과목에서 1순위는 지원하고 생원이에요. 생물원하고 지구과학원. 이거 1학년 때 지금 수업 들었죠? 학교에서 수업 들었죠? 그리고 화원, 물원은 이제 2학년이 되면 아마 여러분들의 선택 과목에 있을 거예요. 2학년의 필수 과목으로 아마 꽂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투 과목은 이제 3학년의 동명여고 같은 경우는 열려있는 것도 있고 안 열려있는 것도 있어요, 사실. 근데 투 과목을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죠. 너무 빡세고 지금 이 중에서 전국에서 작년도에 전국에 123명만 1등급을 받은 게 화투예요. 이런 데를 뭐하러 가요? 이런 걸 뭐하러 선택해요? 쓸데없이. 엄마, 나 이상하게 나는 지학이랑 생물과학 이런 거보다 나는 화학이 그렇게 좋더라? 나 화학 투 한번 해볼래? 그럴래? 이게 무슨 이상한 상황이에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여기 뭐 북한이야? 지금 아무것도 몰라갖고 지금 인터넷 끊겼습니까? 그럴 수 없고요. 전략적으로 여기 애들이 제일 1등급이 지금 1000단위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 어떠셨어요? 인원수가 되게 조금인 학교는 배제하셨죠. 내신 따기 빡세니까. 그래도 인원이 300은 넘어줘야 이제 내신을 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유가 내신 따기 편하니까.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통은 지학하고 생물을 가장 많이 선택하는 주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문과면은 이제 생윤하고 사문이 압도적이죠. 생윤하고 사문이 가장 압도적이고 지학 쪽으로 가면은 조금씩 떨어지고 뭐 이렇게 법정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죠? 세계사도 있고 뭐 경제, 법정 경제. 그래서 이런 걸 선택하는 거는 좀 무리수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호불호를 묻는 게 아니에요. 점수를 잘 딸 수 있는 과목으로 최저를 맞추는 전략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걸 이제 선택을 하는 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능 볼 과목하고 내신 볼 과목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으면 애들이 과목 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이게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겨울방학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국어, 영어, 수학은 무슨 공부를 해야 되죠, 우리가? 겨울방학 때? 동명여고 2학년 내신을 위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동명여고 2학년 내신은 속된 말로 예일여고 2학년 내신하고 수준이 똑같진 않아요. 그런데 왜 거기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신을? 수학을 왜 거기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오류예요. 우리가 다 한번 뚜껑을 열어서 하나씩 다 한번 돋아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되게 쓸데없는 노력을 많이 할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할 문제인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실은 학종보다는 학생부 교과를 생각하고 있고 정시는 거의 완전 배제 분위기. 정시는 못 갑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 학교마다 맞춤형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동명에서 정시 간다라는 거는 저는 뜯어 말리고 싶은 부분이고 그건 안 돼요. 근데 동명여고 내신이 비교적 다른 학교에 비해서 따기가 조금 편한 편이면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이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제 어머님들 미리 동명여고 2학년의 수학이 어느 과정까지가 다루는지를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이도가 최상위권 킬러 문제는 어느 정도 난이도인지를 파악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수학 전공자가 아니면 사실 그게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출문제나 시험지를 가지고 우리 아이가 다니는 수학학원에 가셔서 심층 면담을 좀 부탁을 하는 거죠. 나 다 필요 없다. 얘 어차피 수학으로 최저 못 맞추니까 내신을 잘 봐야 되는데 나 동명에서 얘 1등급 하라는 거 아니다. 지금 3, 4 나오니까 3으로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게 해달라. 아니면 2만 찍으면 소원이 없겠다. 지금 당장은 아닌데 고3 1학기까지. 순차적으로 이걸 그려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쓸데없는 문제 안 풀었으면 좋겠다. 노력을 반으로 줄였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상담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대답이 돌아오실 거냐면 수학 선생님이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어머니? 40% 정시가 늘었는데 수학이 수능에선 제일 어렵습니다. 라는 물어보는 질문의 답이 아닌 이상한 대답을 하실 거라고요. 그럴 때 약간 설전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정보가 어느 정도 있으시고 계속 그 얘기를 반복을 하시는 게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저를 맞출 과목이 국수형 중에 있다 그러면은 그건 모의고사 공부를 시켜야죠. 같이 동시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이제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는 과탐과 사탐에서 선택 과목이 있어야 돼요. 이제 지금 당장 이걸 선택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가능하면 사실은 근데 이제 여름방학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아마 지금 선택 과목 뭐 했어요? 지금 만약에 사회 과목에서는 선택 과목 뭐 했어? 윤사 사무는 1학년 때 다 했나? 그러면은 여러분이 선택 과목이 있죠. 그 선택한 과목을 인강을 들으면 되죠. 윤사랑 사문 중에 뭐 세지 중에 네가 선택을 했어. 그러면은 그 과목에 메가스터디나 스카이에듀나 뭐 예를 들어서 이지영 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선생님들의 수업들을 인강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공부가 되는 거죠? 2학년 사탐의 내신 공부도 하는 거고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수능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탐구가 대박이에요. 탐구 학원이 생겨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의 인지가 이만큼 올라오고 이것이 이제 분위기상 다 아는 분위기가 되면 구산역에 사탐학원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건데 안 생길 거예요. 결국 안 생길 거고 저도 안 할 거예요. 정신사납고 그냥. 그리고 어지간하면 인강으로 듣고 여러분이 복습을 하는 게 낫지 꼭 그렇게 학원을 사탐까지 다녀야 되나 또 그런 생각도 본질적으로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학학원이 몇 개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엄마들이 이과 쪽에서는 조금 생각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 과학도 내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최저를 맞추시기 위해서 뭐 두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은 뭐 스카이 갈 학생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투 과목을 최저로 맞출 일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까지. 그래서 방학 때 국수형 중에 최저 맞출 수 있는 과목. 이거는 수능도 공부하고 내신도 공부시켜야 되는구나. 나머지 그게 아니라면 동명여고 2학년을 위한 내신 정도의 수준으로다가 박박 긁으면 되는구나. 그리고 최저를 맞출 수 있기에 탐구 과목에 대해서는 인강이나 필요하다면 학원도 세팅해야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최저를 맞추는 게 과연 쉽냐? 최저를 맞춘다는 건 모의고사, 바로 수능 이걸 얘기하는 건데 분위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업 분위기라든가 전반적인 학력이 좀 많이 떨어진 거 아시죠? 근데 최상위권한테는 영향력이 하나도 없어요. 걔네들한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고 있어요. 되게 이제 공부만 할 수 있고 막 복습할 수 있고 그런 애들은 독서실 안 가도 됐어요. 애초부터 지방에서 공부가 제일 잘 된대요. 그런 애들이 있고 스케줄도 잘 되고 누가 영향력을 받습니까? 중위권과 하위권 애들이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가 영향력 받는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슬픈 일이죠. 현장에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설문조사해보니 심각한 편이라고 60.4%가 설문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수능을 봤더니 작년도 수능에서는 2020년도 지금 대학교 입학한 애들이 본 수능을 보면 1등급이 영어예요. 영어가 7.43%가 1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2등급은 16.25%가 작년에 수능 본 애들이 이렇게 1, 2등급을 받아서 뭐 대학을 갔거나 재수를 하고 있는데 올해 고3 있잖아요. 올해 고3들이 좀 불쌍하잖아요. 얘네가 코로나 터지고 지금 되게 애매한 분위기인데 6평을 봤더니 1등급이 8.73%로 늘었어요. 최상위권들은 여기에 올려붙고 있다는 거고 여기 재수생들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2등급은 오히려 줄었어요. 영어를 간과하고 있는 거죠. 절대평가니까 어느 정도 나오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공부 안 하는 것도 있고 근데 6평이 좀 쉬웠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고3들이 치는 9평이 있었습니다. 9월 모의평가를 줄여서 9평이라고 말씀드리는데 9평은 1등급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5.75% 그리고 2등급이 11.96%인데 전국이잖아요. 그리고 재수생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러면 올해 얼마 전에 봤던 9평에서 영어 1등급과 2등급에 속하는 애들이 동명여고 고3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 동명여고 고3 중에 영어 2등급 나온 애가 몇 명일까? 궁금했어요. 서부학군 전체 중에 몇 명일까? 전국으로 이 정도 퍼센트 베이지밖에 안 된다는데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지기 시작을 하죠. 당연히 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오픈하기 좀 어렵겠지만
그래서 이게 팩트예요. 지금 퍼센테이지로 보면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번 딱 끊고 넘어갈 건데요. 교과 전형을 지금 열심히 말씀을 드렸고 교과 전형에서는 내신을 2.4로 만드는 건데 당장이 아니더라도 순차적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단위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동명여고는 국어가 2학년 때 단위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거를 간과하시면 안 돼요. 국어가 2학년 단위수가 여전히 1학년하고 동일해 5단이에요, 지금.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영어랑 국어, 뭐 다른 과목은 한 단씩 약간 줄어들기도 하는데 지금 국어가 여전히 굉장히 단위수가 높다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되고 이번 방학 때 국어 공부 좀 빡세게 하실 필요 있습니다. 다른 학교랑 좀 단위수가 달라요. 그것도 좀 보셔야 되고 그래서 내신을 만들고요. 그리고 최저를 전략을 계속 쓰는 거죠. 방학 때마다 보약을 먹이듯이 딱딱 쳐주시는 거예요. 겨울방학, 여름방학, 내년 겨울방학까지. 이렇게 하면은 보험처럼 갈 수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보내시는 거고, 두 번째, 뭐 여기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금부터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종합전형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종합전형에서 서류가 된다면 2.4등급이 갈 수 있는 대학은 조금 더 높아져요. 서류가 받쳐진다면. 그런데 이제 종합전형은 그냥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류를 다 갖춰야 되고 수상 실적도 있어야 되고 사실은 건대라는 이 대학교가 딱 기준이 될 텐데 건대 이상으로 갈 거면 나만의 생기부가 좀 나와줘야 돼요. 아주 끝내주는 얘만의 컨텐츠, 얘만의 2020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동명여고 1학년의 이 학생의 생기부가 확 색깔이 드러나야 되고 2학년이 되면은 생기부는 더 중요해지죠. 전공 적합성이 색깔을 확실하게 희미한 파스텔 색깔이 아니라 원색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교과 세특에서도 그렇고 동아리 활동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자율 동아리 활동도 확실하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실제로 그게 안 될 확률이 좀 있어요. 초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근데 지금까지 나름대로 준비해봤다. 왜 이주하 원장 동명여고를 생기부 다 엉망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경우면 따로 관리 받으셔야죠. 진짜로. 그거 너무 반가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되면 지금 대학의 이름들이 바뀌죠. 등급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명여고 학생들하고도 생기부 상담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실적은 사실은 생기부를 통해서 학종으로 가는 이들이 더 있고요. 그래서 생기부 진단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러분은 지금 1학년 들어와서 생기부를 한참 작성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제대로 작성된 것도 없지만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은 시즌이 와요. 기말고사 끝나고 겨울방학 전까지가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바쁜 시간이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보다 더 바빠요, 정말. 학교에서 발표할 사람! 그러면 저요! 그리고 나대야 돼. 옆에서 애들이 막 왜 저래? 뭐야? 이래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셔야 돼요. 진짜로. 발표할 사람 그럼 발표하고 보고서 준비하고 선생님 제가 다음 주에 과학 시간에 제가 이거 주제 나노 기술에 대해서 이거 보고서 하나 쓴 거 있는데 이것 좀 발표해도 될까요? 선생님 이번 목차랑 딱 맞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런 게 필요해요. 마치 특목고애처럼 약간 그런 뽕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만들어져 갖고 내년 2월에 열람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년 2월에. 그럼 저희한테 내시면 생기부 상담을 해드립니다. 생기부 상담은 그냥 썰 푸는 게 아니라 숫자로 이걸 표기를 해서 이 친구의 생기부가 과연 경쟁력 있는 건지 아닌지를 저희가 숫자로 얘기를 할 거예요. 항목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성적 추이는 뭔지 아시죠? 점수가 올라가고 있는지 여기에요. 특히 본인이 전공을 하겠다라는 과목의 성적이 올라가는 추이냐, 그 과목의 성적이 좋으냐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요. 1학기보다 2학기가 성적이 올랐느냐, 주요 과목은 다 중요하고요. 이렇게 봤을 때 올랐다, 그럼 3.5가 기준인데 그거보다 올랐다 그러면 가산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창체활동은 바로 자동봉진 들어보셨죠? 창의적 체험활동, 자동봉진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동명여고만의 활동이에요. 동명여고는 좀 생기부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율활동을 종합의견으로 많이 써주세요. 담임 종합의견 마지막 항목에 보통 녹여서 쓰지 자율활동을 자율활동 란에다가 잘 안 써주시더라고요. 그게 좀 특이한 동명만의 약간 스타일이에요. 그게 뭐 나쁘고 좋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찌됐건 자동봉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너무 길어져서 지금 설명 안 할 거고요. 근데 자동봉진이 동명이 좀 약해요. 이거 채울 거면 본인이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율활동이 뭔지, 봉사활동이 뭔지, 진로활동이 뭔지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돼요. 자율활동 그냥 뭐 회장, 부회장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것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져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복부수로 나와요. 전교생이 거의 비슷한 창체가 나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요인이죠. 그리고 교과세 특이 제일 중요하죠. 생기부의 꽃은 교과세 특입니다. 영어과는 영어 선생님께서, 국어과는 국어 선생님께서 교과세부 특기사항을 적어줘요. 교과세부 특기사항이에요. 일반 사항이 아니라 특기사항인데 영어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1학기에 수업을 가르치면서 얘한테 수행평가를 냈어요. 아이가 수행평가를 썼죠. 올해 수행평가 주제가 뭐였나요? 예니쌤 이번 1학기 수행평가 주제 혹시 아세요? 에세이 애들 수행평가 쓴 거. 옛날 일이라 기억이 첨삭해 주셨고. 네. 그 작년 같은 경우는 나만의 시그니처 패션에 대해서 써라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8개 문장 정도를 썼습니다. 1학기 때도 여러분 있었을 거고 2학기 때도 아마 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수행평가를 썼을 때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보고서라기보다는 얘가 영어로 영작이 되는 앤지, 영어로 글을 쓸 수 있는지, 영어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앤지를 본다는 거거든요. 주요 과목들은 전공적합성을 너무 넣으려고 하기보다는 기본적인 력을 보는 거예요. 얘가 대학 가서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앤지에 대한 여부를 보는 건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1학기 때 영어 선생님께서 여러분한테 250자를 써주세요. 2학기 때도 영어 선생님께서 250자를 씁니다. 글자 수로. 합쳐서 한 과목당 500자의 글자를 써주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쁘고 착하고 수업에 잘 참여하면 되게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런 말 전혀 안 써도 되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그 과목을 공부하면서 지적인 호기심이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그러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너만의 노력을 했는지 너만의 노력이 필요해요. 너만의 노력. 나만의 노력을 나만의 방식으로 책도 찾아보기도 하고 보고서를 찾아보기도 하고 나만의 방법으로 친구랑 멘토링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를 몰랐던 걸 알게 됐어요. 방향성. 나만이 느끼고 배운 점. 이것들이 기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게 교과세부 특기사항이고 한 과목당 500자잖아요. 국어도 500자, 수학도 500자, 영어도 500자, 한국사도 500자, 다 500자예요. 그 500자의 코드를 제대로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건 누가 쓰나요? 각 과목 선생님이 쓰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1학기 때, 2학기 때 제가 발표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을 제가 정리해 봤는데 선생님께서 세특 쓰실 때 좀 참고해 주세요 라고 교무실 찾아가야 돼요. 근데 갈 수 있어요? 가는 애들이 많을까? 얘 일은 다 가. 가지 말래도 가. 진짜. 또 왔냐? 뭐 이 정도로 가고 아니 안 가도 돼. 어차피 선생님들이 다 쓰라고 아예 반에 가서 이렇게 다 지금 쓰는 거야. 내일까지 정리해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명도 쓰면은 써주세요. 근데 지금 카메라 있지만 약간 꼰대 같은 선생님이 몇 분 계셔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또 뭐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좀 안 써주시기도 하고 1학기 때 선생님이 또 바뀌어서 2학기 때 같은 과목인데 딴 선생님 되면 또 안 써주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사립이고 오래된 선생님들 계시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적극성이 필요한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불리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부분 중요하고 수상 경력은 한 학기에 몇 개 쓰나요? 한 개만 쓸 수 있습니다.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 하나만 나가야지? 애시당초 대회가 많지도 않은데 하나 나가면 너한테 상 준다고 누가 그러든 상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못할 확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를 나가서 그중에 제일 괜찮은 상을 올리는 건데 괜찮은 상이란 대상, 은상, 금상 뭐 이렇게 있잖아요. 최우수상, 장려상이 있으면 그중에 높은 상 그리고 가능하면 진로와 관련 있는 상 그런 것들이 가산점 요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사실 다른 학교도 내신에 비해서 저 수상 경력이 너무 장려상에 못 미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약간 감점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씩 기재가 돼 있어야 되고요. 1학기는 이미 지났죠. 그런데 1학기 때 수상을 하나도 안 했으면 이거 빵으로 지금 기재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약간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독서활동은 어때요? 독서활동은 여러분이 원 없이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써서 내기만 하면은 뭐 태클 걸 사람도 없고 그냥 써주시는 거고 한 과목당 몇 권? 2권에서 3권. 한 과목당 2권에서 3권을 책의 이름 그리고 뭐 필자 요 정도만 써서 내시면은 다 기재를 해주실 거고요. 어떤 선생님에 따라서 네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해와 뭐 이런 선생님들도 계실 건데 아무 책이나 쓰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고요. 수행평가와 보고서와 관련된 책을 쓰셔야 돼요. 생기부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다 엮여져 있습니다. 하나에 이렇게 엮여져 있는 하나의 시실 날실로 되어 있는 거지 독립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다 유기적으로 엮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독서가 아무 말 대잔치 책을 필독서 읽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아까 보고서 쓸 때 참고했던 독서 같은 것들을 쓰시는 거예요. 관련 있는 독서들. 그래서 국영수, 통과, 통사 있죠. 그리고 공통 독서도 있어요. 공통 독서 써야 되고 영어는 뭐 써야 돼요, 여러분들? 원서를 무조건 쓰셔야 돼요. 원서 2권 이상 쓰셔야 됩니다. 원서를 안 쓰면 안 돼요. 원서를 꼭 쓰셔야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 항목에 담임 종합의견이 있으시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하고의 관계가 겁나게 중요하다. 찍히면 안 된다. 선생님한테 굉장히 호의적으로 해야 되고 예의 바르게 해야 되고 찍히면 안 돼요. 누가 찍힐까요, 주로? 지각하는 애들이 찍히죠. 지각하면 무조건 찍히게 돼 있죠. 그리고 뭐 내래는데 자꾸 기한 어기는 애들. 선생님 입장에서 일이 많아 죽겠는데 걔까지 챙기려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교 경쟁력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고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서 예를 들어 하나고 정도가 5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3.5 이상이면 그래도 경쟁력 있다라고 보는 건데 동명여고 같은 경우는 한 3.2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거는 그래서 내신이 그래서 좋은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표준 편차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점수를 매긴다고 보시면 되고 방사형 그래프를 통해서 저희가 생기부 장단점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약점이 있었으면 이렇게 마이너스 요인이 있잖아요, 얘가. 35점이어야 경쟁력 있는 생기부인데 얘가 지금 감점 요인이 있어서 34.7인데 그 요인은 창체하고 독서였어요. 그래서 너 진짜 개념 없다. 왜 독서를 빵꾸 냈니? 쓰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어서 선생님 저 그러면 2학년 때 독서 진짜 잘 챙길게요. 저 진짜 이렇게 나올 줄은 전 몰랐어요. 좀 너무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바보였어요. 맞아. 그래갖고 요거를 챙기게 만드는 그 목표 같은 것들이 2학년 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할 겁니다. 결국 사실은 학종을 다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보고서가 뭔지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평가를 내서 첨삭을 저희가 해보면은 예니쌤 아마 동감하실 것 같아요. 그 글을 쓴 걸 보면 성적하고 완전 비례해. 공부는 되게 잘하는데 글을 못 쓰는 애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글을 되게 잘 쓰는데 영어 점수가 낮은 애도 별로 없어요. 비례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 에세이를 일종의 쓰는 건데 주장이잖아요. 예를 들어 나만의 시그니처 패션에 대해서 써라 라고 했을 때 물론 자기의 어떤 그 일기 끝처럼 쓰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지만 사실 의도는 그렇게 쓰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나만의 시그니처로 정한 이유가 뭔지 논리적이고 나름대로 좀 설득이 가게끔 쓰는 거예요. 근데 뭐 일기 끝처럼 나는 이게 마음에 든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핑크 공주라고 불리웠다. 핑크색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환해진다. 앞으로도 나는 핑크색을 사랑할 것이다. 핑크 덕후 옌병하고 있네 진짜. 덕후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진짜. 그런 글이 되게 많은데 영어는 어찌됐건 에세이 쓰는 그 영작이니까 뭐 그렇다고 치는데 과학도 그렇게 쓰고 있고 사회탐구 보고서를 왜 그렇게 쓰냐고요 지금. 느낀 점을 쓰라는 게 아니라 팩트를 갖고 와서 근거를 찾아 써야 되잖아요. 너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를 중학교 때 경험이 너무 없이 고등학교에 와버린 거예요. 왜 없을까요? 출신 중학교가 덕산, 증산, 불광, 구산이기 때문이에요. 출신 중학교가 명지 중이거나 정원여 중이거나 대성 중이면 조금 낫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때 이런 경험들이 좀 없었어요, 너무. 자, 어찌됐건 현실은 그래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 같고 분위기는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의도했던 건 그런 건 아니고요. 현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준비가 된 학생들은 이걸 치고 올라가서 학종으로 동명에서도 실적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상담을 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으로는 얘가 어디를 갈 수 있고 교과로는 어디를 갈 수 있는지를 한번 딱 매듭을 짓고 2학년을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명지고등학교에서 실제 지금 현재 2학년 학생인데요. 1학년 마치고 나서 생기부와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표를 저희한테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내신 성적을 봤더니 2.3이더라고요. 명지에서 2.3이면 잘하는 거 맞죠?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봤더니 모의고사 성적표가 3, 4, 2예요. 이거 되게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요? 3, 4, 2? 어디서 많이 봤던 숫자인 것 같은데.
우리 애 거 노출된 거임 지금?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남 얘기가 아니에요. 보통 이러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내신 하느라고 아마 되게 고생하고 열심히 한 애들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걸 못 챙긴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내신이 올랐다는 얘기는 반에서 2, 3등 한다 소리인데 얘가 학생부 교과로 안전빵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는 명지대학교밖에 못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죠? 최저가 없어요. 그리고 경기대. 근데 서류가 괜찮다? 그러면은 국민대. 그리고 동국대 정도까지. 너무 차이 많이 나는데요. 근데 얘한테 이거를 얘기를 해주는 게 끝이 아니라 지땡땡아 너 생명공학 간다 그랬는데 지금 이게 뭐니? 지금 말도 안 된다 지금. 너 뭐 어디 시골에서 전화 갔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어 내신 일단 왔다 갔다 하는데 확실하게 1 찍어. 그게 올라야 나머지 것들까지 같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찍고 영어 여기서 지금 제일 전략 과목이 그래도 영어잖아요. 제가 2가 나오는 거니까 야 이거를 올려. 나머지 4를 지금 막 2를 올릴 생각을 왜 하냐. 어차피 최저만 맞추면 되는 건데 누가 뭐 칭찬받고 과정에 막 이렇게 하는 거 웃기잖아요 지금. 요거 찍고 탐구 하나 해갖고 최저 맞추면 되겠네요. 얘 같은 경우. 그래서 야 영어 1 찍어. 재수행 들어오면 너 2대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내신이 토탈에서 1.91이 될 거고 그러면 너 교과로 명지대가 웬 말이니 한국 외대 갈 수 있어 지금. 그리고 시립대까지 갈 수 있고 순위 숙대까지도 갈 수 있겠죠. 2합 4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으로 가면은 건대나 경희대나 중앙대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청사진. 그리고 이거는 숫자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애한테 용기 주려고 일부러 지어낸 게 아니라. 근데 같은 학년에 대성고등학교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내신이 대성에서 2.44였어요. 실제 학생이에요. 저희 지금 다니고 있는 둘 다 마찬가지고. 근데 얘는 딱 보니까 남학생인데 국어가 1이 나와. 와, 대박이지 않습니까? 남자인데 수학도 1이 나와. 이제 이 엄마의 그림자가 느껴지잖아요. 중3 때부터 수능 공부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3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중3 때 태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 전전 학년도 사실 중요해서 자녀들 중에 차남, 차녀가 있으시다면 진짜 중3 때부터 수능 공부 시키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드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보고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훈련을 시켜야 돼요, 사실은. 학교에서 안 시켜주니까. 그래서 아무튼 얘는 지금 이렇게 미리 준비가 좀 돼 있는 상태에서 대성을 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신도 지금 잘 나오고 있고 컴공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최저를 너끈히 맞추는 학생이라 숭실대 컴공 안정권으로 교과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으로도 국민대 이렇게 쓸 수 있고 목표도 비슷하게 이제 설정을 이 친구한테 맞게끔 써서 청사진의 어떤 학교들을 제시를 한 거죠. 이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그림이 딱딱 보이는 거예요. 묻지마 열심히 달리기 종착 지점을 어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달려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게 문제구나. 최저를 못 맞춰서 내가 명지대 갈 판이구나. 이대로 있다가는 나 무조건 2개 합 맞춰가지고 숙대 이상은 갈 거야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되는 거고 목표를 위해서 단기간의 설정이 이제 세팅이 됐으니까 노력을 할 이유가 충분히 생기게 되는 거죠. 동기부여는 잘할 수 있을 거야 기도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숫자로 얘기하는 게 더 맞겠죠. 약대 얘기는 스킵하겠습니다. 약대는 뭐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면 따로 상담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고교 추천 전형 아까 보여드린 내용들 보시면 되겠고 고교 추천 전형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고교 추천 전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주목하셔야 되는데 지금 지난주에 저희가 예비고일 간담회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비고일 간담회 때 되게 핫했던 학교 중에 하나가 동명이에요. 왜냐면 바로 이 전형 때문이죠. 저희 아이도 지금 예비고일이거든요. 저 되게 동명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고교 추천 전형의 인원이 1686명으로 정원이 확 늘어버렸어요. 이게 없었던 전형이 그러니까 있었지만 인원이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완전히 중심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고3이 되면은 올해 고3 선수들은 상태가 어때? 교장 선생님이 물으실 거예요. 문과 전교 1등은 이번에 최저를 맞출래나? 이과 전교 1등은 어때? 교장 선생님 문과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이과는 어렵겠는데요. 그러면은 서울대를 또 못 보내나? 올해도? 이렇게 될 거예요. 아유 진짜 답답하구만. 그러면은 그 다음 선수들은 어때? 고대 추천은 내려왔는데 서강대는 10장이라는 추천서를 쓸 수 있는데 우리 동명 선수들 본선에 진출해서 10장 카드 써서 넣을 수 있는 애 몇 명이나 돼? 이럴 걸 추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들이 다 있죠.
예를 들어서 서강대는 전교 10명한테 추천서를 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가 아니라 최저를 맞춰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동명여고에서 이 최저를 못 맞추는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3합 6이면 겁나 빡센 거 아닙니까? 미쳤어요 거의. 누가 맞춰 이거를. 그러니까 서강대를 고교 추천 전형으로 동명여고가 보낼 수 있느냐? 못 보낸다. 최저를 못 맞추기 때문에. 10장이 내려와도 쓸 수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이 전형은 이렇게 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신이 이제 이 각각의 대학에서 요구하는 어느 정도 합불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고교 추천 전형이라는 게 대부분 보시면 스카이 빼고는 다 아까 말씀드린 교과 전형이에요. 내신하고 최저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박 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아이씨 머리 아파 죽겠는데 다 복잡스럽고 내신을 확 올리고 최저만 딱 맞춰서 추천 전형으로 그냥 숙대 이상으로 딱 보낼란다. 나는 어차피 우리 애는 최상위권 안 가니까 학종으로 못 가잖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엄마들이 이제 내신 따기 좋은 학교들을 우선순위로 생각을 할 거예요. 되게 확실한 전략이죠. 일종의. 오히려 이제 최상위권이 더 머리가 아픈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여기 전형 방법의 100%라고 써 있는 학교들은 내신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형 방법에 뭐 서류 20%, 서류 40%, 비교과 10%, 면접 10% 이런 것들은 서류, 생기부 얘기하는 거죠. 생기부. 그리고 이제 인원 제한도 보시면 건국대는 인원 제한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전교 꼴등도 쓸 수 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추천서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이 최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예년에는요, 추천서가 각 고등학교에 저런 식의 추천서가 한 많아봤자 60장? 그런데 이제 여러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136장 정도가 카드가 내려올 거예요. 올해 선수들 136장까지는 우리 학교는 못 쓰는 건 내가 아는데 본선 진출해서 맞짱 떠서 붙을 애들이 누구야?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선수들 추려! A집단, B집단, C집단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선수들 추릴 때 기준이 뭐예요? 내신하고 최저죠. 교장 선생님 죄송한데 최저를 애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되니까 추천서가 예일도 똑같은 인원수만큼 나오는데 걔네는 그걸로 많이 보내는 거고 우리 학교가 지금 그걸 못 보내고 약간 이러는 거 아닙니까? 골 때리게. 근데 이게 맞추기만 하면 얘기가 좀 달라진다는 부분이고 이거의 백미가 뭐냐면은 경쟁률이 낮아요. 이거 일반 전형이 아니잖아요. 일반 전형으로 가면 무조건 10대 1이 다 넘어가고 막 9대 1, 8대 1, 막 10대 1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거는 일반 전형이 아니라 추천서 받은 애들끼리만 경쟁을 하는 거니까 경쟁률이 5대 1, 6대 1이에요. 이거 지금 왜 늘어났어요? 2019년 11월 28일을 기억하세요? 작년 11월 28일. 코로나 터지기 전이었어요, 그때. 그때 대입 공정성 강화 발표를 교과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전달인가 뭐 기자회견하다가 정시를 늘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갑자기 기자회견 중에 돌발 발언해가지고 왜 그런지 아시죠? 비하인드 스토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사건이 전국을 지금 강타를 하면서 문제화됐잖아요. 이게 공정한 싸움이냐 과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작년 11월 28일에 대입 공정성 강화 발표가 났습니다. 그때 일단 정시가 40% 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강남권 애들, 특목고 애들 얘기고 그러면 걔네만 유리하면 안 되니까 종합전형이 좀 줄은 것 같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또 별로 줄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논술 폐지되고요. 점점 갈수록. 그리고 특기자 전형 폐지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시에 얘기했습니다. 수도권 대학들 교과 전형 10%씩 다 늘어. 안 그러면 돈 안 줄 거야? 그래서 수도권 대학들이 이걸 늘린 거예요. 10%씩. 그래서 지금 전국에 이제 1686명이라는 학생이 추천서를 통해서 합격을 할 수 있는 카드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 언제부터 적용되냐면요. 여러분 선배부터요. 지금 현재 고2부터입니다. 이거를 기가 막히게 이용하는 엄마들이 나타나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략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한 명이 추천을 하나 받아가지 않겠죠? 최저만 맞춘다면 그 학생, 그 선수한테 3장의 카드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운영해 한다고 걔한테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빠삭하게 알고 계시는 어머님들이 많은 학교일수록 실적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게 얘기가 되면서 좀 더 전략을 짤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오세요. 선수들이 이렇게 있는데 모의고사도 이렇게 나오네요. 이 선수한테 지금 3장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 이건 내규가 무조건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은 난리 나겠죠? 난리 좀 났으면 좋겠다, 진짜. 난리가 안 나고 아무도 모르고 주소 대소 모르고 막 추천서는 136장이나 기다리고 있는데 고작 해봤자 10개도 안 쓰고 이러면 얼마나 슬픕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거 지금 강남권의 고등학교는요, 이미 내규를 발표를 했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고2 때부터 고2인 학생들이 이걸 전형을 할 거니까 우리 학교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규를 걸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당연히 중복 합격을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추합이 생기겠죠. 우리의 목표는 최초 합격을 뭐하러 합니까? 누가 1등으로 합격했다 그러면 뭐 상 줍니까? 뭐 장학금을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거 아시죠? 추가 합격으로 마지막에 붙는 게 대박입니다. 그냥 막 떨어지고 했는데 마지막에 추가 합격으로 딱 붙는 게 그게 진짜 신의 한 수 아니겠어요? 원서 진짜 제일 잘 쓴 케이스죠. 바로 이 부분을 내신이 되고 최저가 된다 그러면은 이용 가치가 충분히 있고, 강남에 사는 애들이 이걸 되게 부러워할 거예요. 거기 추천서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걔네는. 이게 안 되면은. 우리가 이게 장점인 거야. 예일여고애가 우리한테 이걸 부러워한다고. 지금. 자사고를 가는 이화여고 간 네 친구가 너한테 이걸 부러워해야 된다고. 그래서 부러워하게 만드는 게 좀 필요하겠죠. 최저만 맞춘다면 승산이 있습니다. 자, 이주와 어학원의 전체 일정을 같이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교과와 종합이 있는데 교과를 조금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건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상담 카드가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동명여고 기말고사 내신 대비 시작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거는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근데 우리 11월 달에 뭘 보죠? 모의고사를 봐요. 그렇죠?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구평 볼 때 대충 봤다. 그리고 어저께도 이제 대성 간담회 했는데 너 어떻게 봤어요? 왜 봤어요? 그랬더니 저 안 봤어요. 왜 성적표 안 갖고 왔어요? 그때 그랬더니 저 국어랑 영어 할 때 잤어요. 뭐 이러고, 선전고 애들은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다 자요. 이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심해져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빡세게 해야 되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왜 애들이 되게 풀어질까요? 전략이 없어서 그래요. 방향이 없으니까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못 갈 것 같고 내신도 안 좋고. 그래서 결국 11월 모평 때 완전히 정색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시험 성적표 갖고 오세요. 아시겠죠? 6시에 일어나야 돼, 그날. 왜냐면 1교시 국어가 8시에 시험이 본다고 하면 뇌가 2시간은 돌아가야 그때부터 이게 펜이 돌아가고 이게 들어가잖아. 몽롱한 상태에서 밥도 안 먹고 가면 어떻게 시험을 봐요? 그래서 대치동에서 이제 가장 잘 나가는 김동욱 국어 강사라는 분은 조교팀들이 하는 일이 아침에 6시에 알람하는 거예요. 재수생과 고3한테. 일어나세요. 한 달 전부터. 일어나세요. 빨리 지금 일어날 시간입니다. 2시간 뒤에 국어 시험 시작이니까 머리 팽팽 돌아가게 하려고. 진짜로. 그래서 그게 필요하고 탄수화물 섭취시키고 시험장에 그날 보내야 되고 그 전날에는 2시, 3시에 자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진짜 개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 딱 보고 자지 말고 4교시까지 정색 때리고 딱 시험이 끝났으면 이런 증상이 있으면 완전 합격. 다리가 후덜거리지 왜? 머리가 핑핑 도고 배가 왜 이렇게 고파? 시험만 봤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시험을 보는 건 그런 일이니까요. 성적표를 그때 이제 시험을 보고 우리는 한참 기말고사 대비 기간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대비를 하겠죠. 그리고 12월 중순경에 기말이 이제 치러지고 끝날 겁니다. 그러면 성적표를 갖고 오시고 기말고사 끝난 것까지 해서 1학년 토탈 성적표를 내시면 아까 보여드린 명지고와 대성고의 그 차이점 보셨잖아요. 수시 지원 상담 카드. 거기서 교과 전형에 대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종합은 아직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상담을 진행을 할 겁니다. 1대1로. 그렇게 되고요. 1월과 2월에는 우리 수시 지원을 하려면 특히 동명은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영어가 무조건 문이과 상관없이 최저 과목의 전략 과목이 될 거고 플러스 탐구 과목을 선택하시라 그랬는데 바로 1월과 2월에는 8주간의 코스로 영어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요때 이제 수시 지원 상담 분석이 계속 진행이 되겠죠. 1대1로 하다 보니까 일정이 미뤄지게 될 거고 재원생 기준으로 하지 외부생 기준으로 전혀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무료고요. 그리고 3월이 되면 또다시 중간고사가 시즌이 돼요. 그 선수들은 이제 또 옷 입고 이제 레이스 위에 쓰겠지만은 요때 뭔 일이 벌어지냐면 학부모님들 꼭 챙겨주셔야 돼요. 2월이 되면 1학년 때 생기부를 열람하실 수 있고 출력이 가능하세요. 그거를 무조건 내셔야 돼요. 사진이 아니라 그냥 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다 스캔을 떠서 다 분석을 합니다. 한 사람 분석하는데
거의 하루 종일 걸려요. 근데 1학년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걸리겠다. 2학년 것까지 하려면은 사실 되게 결이 다른 분석이 들어가야 돼서 그러면 그때 생기부 분석을 통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표가 아까 방사형 그래프 보셨죠? 성적 추이부터 시작해서 그걸로 상담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모의고사를 또 보게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1년들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저는 이주아학원의 겨울방학 요 특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10분 정도 설명을 드리고 내신 얘기를 이제 남예니 강사님이 얘기를 하실 건데요. 이주아 어학원은 학부모님이나 학생들한테 어떤 이미지로 각인이 되어 있으신가요? 내신 전문 학원이라는 이미지가 제가 노렸던 거였어요. 몇 년 동안 그걸 위해서 노력을 했고 선생님들이 다 같이 힘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남예니 강사님은 동명여고 전임 강사, 남예니 선생님은 동명여고의 아주 랜드마크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 학교의 내신을 파는 거죠. 그래서 그 학교에 위한 자료를 교교팀하고 같이 만드는 거고 필요 없는 건 공부 안 시키는 거고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이제 공부를 시키는 거고 그렇게 해서 강사님들마다 주력 학교들을 이제 처음부터 설정을 같이 해드렸고 그렇게 해서 몇 년간 진행을 해서 2020년도, 19년도, 18년도에 이주아는 내신 전문 학원으로 고등부가 약간 그렇게 자리매김을 좀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보내신 학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은 저희는 7, 8년 전에는 탭스 전문 학원이었어요. 진짜로. 탭스인 척한 게 아니라 탭스 전문 학원이었고 제가 한 25명 2반 정도를 운영을 하면서 대일외고나 숭실고나 그때는 뭐 동명여고 학생은 거의 없었던 것 같긴 해요. 몇 명 있었고 선정고등학교 이런 애들이 그 탭스 점수로 특기자 전형이 굉장히 넓었었거든요. 실적이. 그래서 연서중학교에서 탭스 고사장이어갖고 맨날 거길 가서 제가 이렇게 응원도 하고 일요일 날 시험을 봐가지고 뭐 그랬던 몇 년간이 있었고요. 그 뒤로는 대한민국이 논술 열풍이 있었습니다. 논술 열풍이 있던 몇 년 동안에는 이주아는 수능 최저를 맞추는 학원이었었어요. 내신보다는. 그때는 국어가 지금처럼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국어로 최저를 맞추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라서 어머니 선택하세요. 국어랑 영어 하나, 탐구 중에 하나 이렇게 전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간담회도 몇 년간 계속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학종의 시대가 된 거예요. 입학사정관 제도로 시작해서 학종의 시대가 돼서 뭐야 이제 생기부도 파야 되냐? 이래가지고 이제 생기부를 몇 년 판 거죠. 그래서 서울의대도 발생을 시키고 뭐 건대 항공우주공학과도 가고 서울대 생명공학과도 가고 이런 아이들이 그때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랑 고1 때부터 시나리오를 썼던 애들이 실적을 발생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학종은 이제 교과적으로 봤을 땐 내신이 중요하니까 저희가 내신을 했어요. 왜 이 TMI의 얘기들을 지금 썰을 풀고 있냐면 이주아 어학원은 정체성이 없어요. 그냥 입시가 바뀌면 저희는 거기에 딱 필요한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그리고 중심에는 영어라는 실력, 영어라는 컨텐츠가 있다는 거죠. 여기 인근에 이제 좋은 학원들이 있어요. 영어학원. 학원이 있어요. 좋은 학원들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그 학원 그러면 토익 이렇게 생각이 다시잖아요. 내신 또 안 해, 거기는. 그렇죠? 정체성이 확실하잖아요. 정체성이 없어요. 입시가 바뀌면 저희는 또 바꿀 거예요. 그래야 대학을 보내니까요. 저 이거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쓸데없는 뽕 같은 거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는 옷을 하나 더 입으려고요. 수능에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영어가 효자 과목이 되는 겨울방학 특강입니다. 이주아에서는 2주가 곧 1년이다. 이런 타이틀이고요. 둘째 줄을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딱 8주가 나오거든요. 겨울방학 특강이.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주에 개강을 해요, 저희가. 그래서 구정까지 쫙 연이어서 8주간의 코스가 기다리고 있고 2017년도에서 20년까지 4년제 기출문제 15회분을 소화시키는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장을 좀 넘겨주시면은요. 레벨은 두 반이 있어요. SM반, SF반이 있고 SM반이 중간반이고 SF반이 좀 더 높은 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레벨에 따라서 이제 배치를 할 거고 이미 여러분의 모의고사 성적표도 저희가 갖고 있고 중간기말 성적표도 갖고 있기 때문에 레벨 테스트를 보지 않아도 레벨 구성은 저희가 다 나눌 수는 있습니다. A 수업은 첫 수업이고 B 수업이 그날의 그 주에 두 번째 오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A 수업은 문법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B 수업은 어떤 거냐면 모의고사 일종의 특강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논술로 그때 대한민국 강타 시절에 모의고사 특강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런 거 하면 은평구에서 안 먹힌다 막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갖고 했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였죠. 와,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좋겠다. 애가 딱 왔는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듣기 평가부터 쫙 보는 거죠. 70분간. 근데 올 때마다 봐. 일주일에 한 번인데 맨날 올 때마다 봐. 그리고 옆 교실로 이동해서 그 방금 봤던 따끈따끈한 모의고사의 해제 수업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성적은 안 올라요. 근데 이제 그거에 해당이 되는 워크북에 과제가 나가게 되고 과제를 다음 시간까지 무조건 해와야 되고 또 그날 시험 봤던 내용에 대한 단어를 싹 다 암기시키고 통과해서 집 보낸다. 이러면 어떻게 안 올라 점수가. 패턴 계속 하는데. 듣기는 다 맞을 거고 주제 제목 요지 문제 다 맞아야 되고 장문 쪽에서 실점 없어야 되고 빈칸 추론하고 순서 쪽에서만 한 두세 개 틀렸다. 그러면 2등급 나오는 건데. 그렇죠? 이 전략이에요. 그 패턴화 시키는 점수를.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게 시험이잖아요. 시험에서는 유형별로다가 전략이 있는 거지 무조건 열심히 하거나 단어만 외운다고 오르진 않습니다. 안 틀릴 것들을 안 틀리고 틀릴 거는 좀 냅두고 이러면서 하나씩 득점화시키는 작업들을 하는 건데 그게 바로 비수업의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주와 어학원은 아무래도 이제 단어가 좀 빡센 학원으로 중등부부터 이렇게 많이들 인지를 하고 계셔서 책에 표지가 있는 페이지를 보시면요. SM반은 필수어휘 1800단어와 SF반은 필수어휘 3000단어인데요. 단어집의 구성은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보는 개수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고 매일 단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매일 여러분들이 집에서 매일마다 시험 봐야 돼요. 학원에 일주일에 2번 오지만 단어 시험은 집에서도 매일 보셔야 됩니다. 학원에서 단어 시험 일주일에 2번 봐요. 그런데 집에서도 매일매일 시험을 봐야 돼요. 인증샷을 카톡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채점까지 다 해서. 그리고 밑에 이제 문법 구문 해서 지금 어법 끝이라고 하는 시중 교재가 하나 들어가고요. 이주와 문구점은 일종의 천일문 같은 교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안에 문법 요소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천일문처럼 구문을 돋아버리는 그런 교재다. 자체 교재로 만들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고등어법이라고 하는 고등어가 그려져 있는 그 책도 자체 교재입니다. 이건 사실 동명여고의 기출문제와 굉장히 결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도 시험 문제가 나왔잖아요.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몇 개인지 써라. 지금 지난번 1학기 때도 그런 문제가 나오고 진짜 어려운 문제지 않아요? 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 사실은. 틀린 것을 고르시오가 수능형인데 동명여고는 틀린 게 몇 개인지 맞춰봐. 그 5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는데 2개는 아는데 하나가 헷갈리면 틀리는 거 아닙니까? 배점도 다 높아요, 너무. 그러니까 이게 고등어법이 어떤 교재냐면 틀린 것을 5개를 그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5개 중에 틀린 거를 다 찾아서 맞게 고쳐라. 근데 틀린 게 몇 개인지 안 얘기해 주는 거죠. 일단 완전 최적화된 그런 데인데 일단 얘는 SM에는 못 들어가요. 너무 빡세가지고 못 들어가고 SF에는 이게 들어가는 거고 그렇다고 SM이 그걸 안 하느냐? 일단은 그 이주와 문구점이라는 교재가 그런 스타일로다가 구성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런 교재 구성과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휴원 기간이 조금 길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기말 끝나자마자 바로 또 겨울방학 특강이 이어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뒤로 넘겨보시면 자세한 내용들이 좀 있고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은 체크하셔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저는 지금 겨울방학 특강이 너무 흥분이 되고 이 교재들이 나와서 아이들하고 겨울방학 동안 진짜로 열심히 해보려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상태고 겨울방학 때는 최저 맞추기 그리고 2학년 내신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는 딱 지금처럼 다음 주부터는 무조건 기말고사 달리기 시작 이렇게 해서 구력 있게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자,